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제 추석 특집이어서 어디 네. 고향 좀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시죠?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저는. 네. 오는 길은 괜찮으셨습니까? 올 때는 조금 막히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그나마 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분산이 됐어요. 오가는 길이.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휴가 기니까요. 네, 넉넉하게 다녀오셨다는 분들 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45만 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10시부터는 또 정체가 된다니까. 오늘이 아마 정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안하고 움직이셔야 되겠어요. 네. 자, 오늘 연휴 끝에 행간 어떤 주제를 좀 볼까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부쩍 잦아졌는데요. 이 추석 연휴 직전에도 글을 올리더니 추석날에도 명절 잘 보내느냐 이런 명절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SNS 정치의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어떤 메시지를 올렸는지부터 좀 볼까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연에 한 3번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 엊그제였었죠. 추석날 이 페이스북에 명절 인사를 건넸는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게 이제 기억이 나던데요. 뭐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셨는지요? 뭐 이건 일상적인 이제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 경제와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추석 연휴 직전에도 그러니까 지난 4일이었는데요. 글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올렸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 풍요롭고 정겨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한다 이런 글을 올렸었고요. 네. 그 바로 전날에도 글을 또 한 차례 올렸었는데 인천에서 속옷 가게를 하는 한 시민이 이 6개월 동안 박 대통령 프로필 사진을 십자수로 놨다 그래요. 그 십자수 사진을 올리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글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청년 벤처 기업이 3D 프린트로 만든 이 정육면체의 스탠드를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진도 이제 공개를 함께 하기도 국민들에게 했었습니다. 받은 선물과 함께 또 네. SNS에 올리고. 근데 원래 박 대통령이 페이스북이나 SNS에 글을 자주 올리는 사람이라면 이게 뉴스거리가 안 될 텐데. 그렇죠. 자주 예, 올리지 맞아요. 않았었잖아요. 예, 맞아요. 예전에 후보 시절이나 그냥 당에서 그 당내 경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자주 글을 올렸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글을 자주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저도로 여름휴가 갔었잖아요. 그래서죠. 그때 사진 5장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고요. 예. 올해 5월 어린이날에 모든 어린이들이 뭐 잘 자라길 바란다. 뭐 이런 글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2달 전에 그 7월이었었죠.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나올 때 여름휴가를 왜 떠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논란이 있었죠. 그때 이제 힘들고 길었던 시간들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휴가철에 한번 올리고. 그러니까 거의 연례 행사로 글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최근에 이렇게 자주 글을 부쩍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쩍 자주 글을 올리는 이유는 뭔가? 요 행간을 좀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네, 일단 뭐 이게 첫 번째 행간이 될 것 같은데요. 2가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통. 왜냐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계속 면담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애써 좀 사실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불통의 이미지가 역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소통의 이미지에서 직접 소통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 어떤 매체 수단으로 본다면 SNS가 제일 좋은 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요.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국회 바보 만들기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NS를 올리는 것과 국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 추석 메시지를 보면 경제나 민생, 국군 융성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국회가 빨리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왜 처리 안 하느냐? 이런 이제 압박용 전략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회 왜 개점 휴업 상태냐? 그러면은 야당으로 또 질타가 옮겨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야당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세월호법만 가지고 저렇게 민생법 처리 안 하고 있느냐로 이야기가 옮겨가도록. 그렇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야당까지 가는데 그 전 단계로 가면 정치권, 국회 전체가 사실은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닌데 국회 쪽으로 자꾸 시선이 몰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국회 책임,
민생법안 처리 문제도 국회 책임. 다 국회 책임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일종의 국회의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석이라는 게 밥상머리에서 전국의 친척들이 모여서 민심을 한데 섞는 용광로 같은 네, 그렇죠. 역할을 해요. 추석 후에 확실히 뭔가가 달라지거든요. 네. 이때 그 이슈를 선점하는 역할을 SNS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정치의 중심이 국회가 돼버리면서 국회가 문매를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밥상머리에서. 예.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왜 박 대통령은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고 페이스북을 이용할까? 이거예요. 둘 다 SNS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는 트위터를 이용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6월 30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글을 이 트위터에 처음으로 올렸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쭉 3년 동안 트위터만 이용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작년 6월쯤에 페이스북으로 이른바 갈아탔어요. 매체를 갈아탔어요. 예. 매체를 갈아탔는데 미디어를?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시점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이게 벌어진 시점이었다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 주로 트위터를 이용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고도의 이미지 전략이 숨어 있어요. 왠지 쓸쓸하고 처연해 보이는 사진만 올리거든요. 이번에도 다리 위에서 혼자 이렇게 걷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모습들 보면서 국민들이 약간 동정심이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사진 올리기는 뭐 그런 페이스북이 더 생각을 해보게 좋으니까. 됩니다. 어쨌든 소통하는 모습은 좋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행간 읽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